일단 한 달에 뭐 대충 한 2,000달러 정도씩은 통장에 꽂히거든요. 그걸 이제 스타이펀드라고 하는데 매달 이제 생활비처럼 학교에서 주는 거예요. 물론 학비 자체도 전액 면제입니다. 미국 대학원에서 만난 친구가 있어요. 학부는 다르지만 대학원에 같이 입학을 해서 과도 전공도 같은 친구였는데 한국인이었죠. 근데 이 친구가 박사로 대학원을 입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공짜로 석사를 하고 졸업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냥 공짜가 아니라 아예 학교에서 월급처럼 돈을 받고 다녔어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입학을 할 때는 박사로 입학을 한 거예요. 참고로 미국은 학부를 마치고 석사를 꼭 하지 않아도 바로 박사로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그래요. 그래서 박사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한 달에 뭐 대충 한 2,000달러 정도씩은 통장에 꽂히거든요. 그걸 이제 스타이펀드라고 하는데 매달 이제 생활비처럼 학교에서 주는 거예요. 물론 학비 자체도 전액 면제입니다. 플러스 이제 그 학생 보험, 의료보험 같은 것도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죠. 이렇게 자동적으로 보험에 등록이 돼요. 가입이 되죠. 근데 이 친구가 그 대학원을 다니다가 집안에 좀 사정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박사 학생으로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만두기 전까지 대충 한 1년 반 정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 동안 콜스워크라는 걸 다 들었어요. 콜스워크가 뭐냐면은 보통 미국 대학원에서는 물론 한국도 비슷하지만 입학과 동시에 여러 가지 수업을 듣습니다. 자연과학이나 공대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서 박사 학생이 졸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논문을 써야 졸업을 시켜주죠. 논문을 쓴단 말은 연구를 하고, 그래서 연구를 하긴 하는데 그 전에 미리 그 처음 한 두세 학기에서 네 학기 정도는 콜스워크라는 거를 들어야 됩니다. 박사로 졸업을 하는데 기본적인 자기 전공에 대한 지식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이론 같은 것들을 수업을 듣는 걸 콜스워크라고 하죠. 그 콜스워크를 다 이수를 해야지 기본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이 콜스워크를 듣고 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실험실에서 연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콜스워크까지 다 들었는데 그 시점에 이제 집안에 사정이 생긴 거예요. 사정이 생겨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네, 그때 그 지도 교수가 이제 그래 좋다, 뭐 너의 집안 사정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데 콜석을 다 들었으니 석사를 주겠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 교수위원회에서 이 학생에게 석사를 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학칙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콜석까지 들었고 어떤 그 학교에서 아카데믹하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학생이라면은 석사 학위를 줘야 합니다. 그 친구는 결과적으로 미국 석사를 돈 한 푼 안 내고 오히려 매달 거의 한 2,000달러씩 돈을 지급을 받고 졸업을 했어요. 돈을 벌고 다닌 거죠. 그리고는 한국에 들어와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잘 살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석사를 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다닐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를 악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항상 안타까웠던 점이, 가보면 미국에서는 그 유학생들이 대부분 어떤 나라에서 많이 오냐면은 1위가 중국이고요, 2위가 인도고 그 다음에 3위가 한국입니다. 1위와 2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제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인데 한국이 이 코딱지만한 작은 나라에서 3위를 한다는 건 사실 대단한 나라예요. 한 국가의 인구 대비로 보면은 전체적인 인구에 비해서 한국이 유학생이 월등히 높습니다. 세계 1위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이제 미국에 대한 경우입니다. 중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부 보조금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국비로 많이들 장학생으로 오고,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도 이제 국가에서 밀어주는 장학금도 많고. 그런데 또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부자가 되게 많아서, 물론 뭐 비율적으로는 적겠지만 중국의 1%만 하더라도 그 인구수가 어마어마하죠. 예, 그 사람들이 중국의 부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정말 그 돈 걱정 안 하고 유학을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와가지고 뭐 편하게 석사까지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런 그 요새 연구비를 많이 줄이고 있죠. 그래서 유학생들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의 장학금 잘 없어요. 기업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저는 그 기업에서도 이렇게 후원하는 장학금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제가 봤을 때는 유태인하고 맞먹을 정도로 세계에서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돈이 없어서 유학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정말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고 미국 대학원에 가면은 너무너무 잘할 자신이 있는데 돈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박사까지 하는 거는 기간도 너무 길고 좀 부담스러운데 딱 석사까지 하고 정말 기업에서 내 재량을 한껏 펼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더라 라는 제 주위에서 이러한 목격담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미국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조건이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급이랄까, 이제 인건비 자체가 매우 높아서 대학원에 다니면은 석사든 박사든 그 대학교에서 월급을 받고 다니는데, 박사 기준으로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박사를 했는데 1년에 총 연봉이 세전으로 대충 한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한화로 따졌을 때 그 정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생활비도 많이 나갈 수도 있죠. 이제 물가 자체가 비싸니까. 하지만 큰 돈이 내 손에 쥐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랑 애초에 많은 금액이 들어오지 않는 거랑은 천지 차이인 거잖아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이공계는 석사를 할 때 뭐 박사도 마찬가지고 돈을 받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대학원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그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학교를 뭐 일정 기간 다니고 그 학교에서 고등 학위를 취득을 한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의 취업이 좀 더 쉬워집니다. 캐나다 내에서의 취업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중학교 동창 중에 캐나다로 유학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비슷한 케이스로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거든요. 캐나다 내에서. 캐나다는 나라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취업을 했을 때 뭐 영주권 따기도 좀 더 용이하다고 들었어요. 물론 100% 제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튼 그 친구는 캐나다에서 석사까지 대학원을 다니고 취업도 하고 캐나다 영주권도 따더라 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꼭 미국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영어권 나라에서 유학을 하는 케이스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럽권에서 스위스 빼고는 제가 유학한 사례를 많이 들어보지 못해서요. 혹시나 영국이나 아니면은 프랑스 이런 데서 유학을 한 분들도 계시면은 그 나라는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꼭 이렇게 좀 편법을 쓰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라도 국가 장학금이나 아니면 기업 장학금도 찾아보면 있긴 있어요. 물론 이제 기회의 문이 좀 좁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것은 꼭 염두에 두시고 다방면으로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